안녕하세요. 재테크 메이트입니다. 지난 1월 30일 금융위에서는 우리나라 ETF와 해외 상장된 ETF와의 격차를 해소하고 코리아 프리미엄 달성을 위해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규정 개정 예고 등을 추진한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했습니다. 금융위는 그동안 국내 상장 ETF에 적용되는 규제 등으로 인해 다양한 투자 수요가 국내에서 충족되지 못한다는 지적을 고려하여 글로벌 정합성 확보 및 우리나라 시장의 매력도를 제고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습니다. 크게 세 가지 내용을 담고 있는데, 먼저 단일 종목 2배 레버리지 출시, 그리고 콜옵션 만기를 주 2회에서 주 5회로 확대하는 방안, 마지막으로 기초지수가 없는 완전한 액티브 ETF 도입을 발표했습니다. 각각의 사안들에 대해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허용과 관련해서 현재 우리나라는 레버리지 상품들의 기초지수는 모두 코스피, 코스닥 같이 시장 전체를 기반으로 하는 레버리지 상품들만 있었습니다. 하지만 미국과 마찬가지로 개별 종목에도 레버리지를 허용함으로써 우리나라에도 테슬라 2배, 엔비디아 2배와 같은 ETF들이 상장될 예정입니다. 먼저 국내 우량 주식을 기초로 하는 단일 종목의 경우 예상컨대 삼성전자 2배, SK하이닉스 2배, 현대차 2배 등의 종목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번 보도자료를 통해 개별 종목 인버스 레버리지까지 출시가 될지는 정확히 안내가 된 점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레버리지의 비율은 최대 2배로 제한을 합니다. 현재는 미국도 투자자 보호를 위해 2020년 10월 이후로는 2배를 초과하는 레버리지 상품은 신규 상장이 제한되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국내의 경우도 최대 2배로 제한이 될 예정이며 빠르면 26년도 2분기 중에 상품이 출시가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단일 종목 레버리지가 출시된다면 투자자 보호 조치가 강화되어 필수 교육을 1시간 수강을 해야 합니다. 또한 종목의 ETF 명칭이 사용이 제한되며 기본 예탁금이 1천만 원 이상일 때만 투자가 가능한 보호 장치들이 동시에 실행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장치들이 투자자들을 얼마나 보호할 수 있을지 실효성에 대한 의문은 있지만 그래도 무턱대고 최근 수익률만 보고 투자하는 사람 정도는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또한 이러한 조치들은 신규 투자자부터 적용이라고 하기 때문에 미리 레버리지 투자 등을 계좌에서 실행을 해두면 추후 이런 보호 조치 없이 계좌가 유지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도 계좌를 만든 지 오래돼서 이러한 장치들이 있는지 몰랐었는데 주변 사람들이 최근에 처음으로 레버리지 ETF 투자할 때 유료 강의를 필수로 들어야 한다는 걸 최근에 알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생길 이러한 교육들도 아마 유료로 진행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어서 레버리지 상품이 우리나라에 들어온다면 세금적인 측면에서 큰 장점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코스피 지수를 추종하는 코덱스 레버리지의 경우 보유기간 과세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 국내 커버드콜 ETF 세금 영상에서도 한번 설명을 드렸듯이 국내 파생 ETF들은 장내 파생 상품 거래가 비과세이기 때문에 과표 기준가의 변화가 거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코덱스 레버리지를 1월 2일에 매수해서 2월 6일에 1000주 매도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주가는 5만원에서 7만원으로 올라서 1000주에 대한 매매 차익은 2,096만원이 발생을 했습니다. 하지만 과표 기준가는 11,200원에서 11,140원으로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매매 차익과 과표 중분 중 작은 값은 마이너스 값이 되므로 이 거래에서 발생하는 세금은 0원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TQQQ, SOXL 같은 미국 레버리지 상품들이 250만원 공제 후 22% 양도세가 발생하는 거에 비하면 세금적인 측면에서 매우 큰 메리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나라에도 더욱더 다양한 커버드콜 ETF들이 출시가 될 예정입니다. 기존에는 우리나라의 옵션 만기일이 주 2회로 위클리 단위로 만기가 돌아왔다면 앞으로는 매일 만기가 돌아오는 것으로 확대가 되어 국내 지수를 기초로 한 다양한 커버드콜 ETF들이 출시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현재 코덱스 200 타겟 위클리 커버드콜 같은 상품들이 분배금이 사실상 비과세로 수렴하면서 큰 인기를 끌고 있는데 위클리가 아닌 데일리 커버드콜이 나온다면 더 높은 옵션 프리미엄이 추구가 가능하므로 더욱더 자금이 몰리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코덱스 200 타겟 데일리 커버드콜 또는 라이즈 200 데일리 고정 커버드콜 같은 상품이 출시될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 있고 또한 우리나라에 테슬라 커버드콜, 팔란티어 커버드콜 같은 상품들이 상장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삼성전자 커버드콜, 하이닉스 커버드콜 같은 우리나라 개별 종목을 포함하는 커버드콜 등도 출시를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새로운 커버드콜 ETF들은
ETF들은 빠르면 올해 상반기 중 규정 개정을 완료하고 신규 상품이 출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지수 요건이 없는 완전한 액티브 ETF가 도입이 됩니다. 기존에 국내에 출시되어 있는 액티브 ETF들은 완전한 액티브가 아니고 기초지수와 0.7 이상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미국의 ARKK나 제피같이 기초지수가 없는 완전한 액티브 ETF가 출시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미국의 경우에도 25년도에 신규 상장한 ETF의 84%가 완전한 액티브 ETF고 전체 종목 중에서도 54%가 완전한 액티브 ETF인 만큼 우리나라에도 다양한 액티브 ETF가 출시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액티브 ETF를 운용하는 두 운용사가 타임폴리오와 코액트입니다. 이 두 운용사는 액티브 ETF가 총 보수가 비쌈에도 불구하고 더 좋은 성과를 보이면서 많은 자금이 유입되고 있는데 두 운용사가 더 적극적으로 상품을 출시하게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나스닥 관련 액티브 ETF들의 최근 1년 성과를 살펴보면 패시브 ETF인 코덱스 미국 나스닥 100 대비 훨씬 더 높은 수익률을 보여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액티브 ETF들의 총 보수가 매우 비쌈에도 불구하고 많은 자금들이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액티브 ETF가 항상 좋은 수익률을 보장해주지는 않기 때문에 상황을 잘 판단하셔서 투자를 해야 한다는 점은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액티브 ETF의 경우에도 빠르면 올해 상반기 중 개정 법안이 발의될 예정이고 이후 상품이 출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기회에 규제가 강했던 우리나라 ETF 시장에 더욱더 다양한 상품들이 출시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시장 지수형 ETF, 즉 패시브형 ETF에 거의 전 재산을 투자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커버드콜이나 액티브 ETF가 출시된다고 해서 큰 자금을 투입할지는 미지수이지만 다양한 투자자들의 니즈를 충족할 수 있는 매우 좋은 변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직도 우리나라 ETF 시장에는 여러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나라 ETF에도 액면 분할이 도입이 필요한 시기가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ETF 시장이 점점 무르익어 가고 출시 이후 오랜 기간이 지남에 따라 주당 가격이 매우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2011년도에 상장한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은 현재 약 16만원에 달하며 그 외 반도체 관련 상품들도 가격이 4만원에서 5만원에 육박하기 때문에 매월 소액으로 한 주씩 매수하는 것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미국처럼 ETF에도 액면 분할 도입이 급선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국내 상장 ETF에도 소수점 거래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내 ETF는 현재 자동 매수 설정 시 수량 기준으로만 매수가 가능합니다. 해외 ETF는 소수점으로 매일 1,000원씩 혹은 주당 만원씩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장기 투자를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면서 국내 ETF는 이런 거래를 막아놓고 원화 유출을 우려하는 상황도 조금 아이러니하게 보입니다. 따라서 국내 ETF에도 소수점 투자를 도입해준다면 장기 투자 문화 확산에 도움이 될 것이고 간접 투자를 통해 국내 시장에도 자본이 유입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드린 이 두 가지가 근 시일 내에 반드시 개선되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욱 유익하고 도움되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